메콩강과 똠네삽이 국토를 가로지르는 캄보디아는 풍부한 수자원과 강우량 때문에 오래전부터 농업이 발달했습니다. 캄보디아의 수도 프놈펜에서 조금만 외곽으로 나가보면 이렇게 어김없이 펼쳐진 드넓은 농업지대를 만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천성이 착하고 친절한 캄보디아 사람들 덕에 목가적인 이 풍경이 더욱 기억에 남게 되죠. 하지만 이 착한 민족에게도 예기치 못한 시련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드넓은 농경지와 아름다운 풍경이 피로 물든 사건. 킬링필드라 불리는 캄보디아 내전입니다. 1975년 집권한 폴포트의 크메르 루즈 정권은 농민과 노동자의 세상을 만든다는 구실로 캄보디아 전역에서 학살을 자행했고 3년 8개월이란 시간 동안 수백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평범한 고등학교였던 이곳은 폴포트의 집권과 동시에 처참한 고문과 사륙의 현장 S-21 비밀 수용소로 탈바꿈되었습니다. 오래된 칠판만이 여기가 학교였음을 말해주는 뚜얼슬랭은 지금도 그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서 그때의 비극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무려 1만 4천 명의 사람들이 고문을 당하고 살해당한 비극의 장소라고 합니다. 건물 앞들에는 마지막 희생자 14기의 묘와 수감자를 고문하기 위한 물동이와 교수대가 보이고요. 총 4개 동의 건물에는 잔혹했던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희생당한 사람들의 사진과 고문실, 고문도구, 수감실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습니다. My feeling about this place, it's terrible. Really, really impressive, but in a negative way. And it's good for us to learn and to see how it was and to never let it happen again. 뚜얼슬랭의 정원 한켠에는 이 비극의 현장에서 살아남은 춘페이 씨가 자신의 이야기를 책으로 팔고 있습니다. You are survivor. This is you? Yeah. 춘페이 씨를 비롯해 최후의 생존자는 모두 7명. 나머지 모진 고문을 당한 사람들은 이곳에서 약 15km 떨어진 청하이그로 끌려가 살해당하고 매장당했습니다. 청하익은 캄보디아 전역에 흩어진 수백 개가 넘는 킬링필드 중에 하나입니다. 입구로 들어서면 17층 높이의 하얀색의 위령탑이 눈앞에 보이는데요. 이 위령탑 안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놀랍게도 위령탑 안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유골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이와 성별, 처형 도구로 유골을 분류해 놓았는데요. 엄청난 유골의 숫자에 깜짝 놀라게 됩니다. 위령탑의 뒤편에는 희생자들을 살해해 매장했던 장소가 있습니다.
한 구덩이마다 수백 명씩 살해되어 매장되었다고 하는데요. 억울하게 죽음을 당한 이들을 기억하기 위해 방문자들이 묶어놓은 오색실 팔찌가 가득합니다. 가장 마음이 아팠던 장소는 어린아이들이 살해당했던 이 큰 나무입니다. 이 아름드리 나무는 무고한 생명의 고통 섞인 비명 소리를 지금까지도 기억하고 있지 않을까요? 당시 인적이 뜸한 중국인 묘지였던 이곳은 비가 많이 와서 토사가 유실되면 아직도 희생자들의 의복과 유골이 발견된다고 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살해되었는지 가늠조차 되지 않았는데요. 캄보디아를 비롯해 전 세계에서 다시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크메르루즈 정권은 1978년 베트남의 침공으로 몰락의 길을 걸었는데요. 1998년까지 캄보디아의 정글에서 게릴라전을 지속했다고 합니다. 폴포트는 1998년에 재판 없이 자연사했고 학살의 책임자들은 일부를 제외하고 아직까지 제대로 처벌받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아름다운 캄보디아의 풍경과 친절한 사람들의 미소 속에 이런 비극적인 역사가 있다는 것이 너무나 마음 아팠습니다. 오늘도 짧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편은 캄보디아의 옛 수도 푸노무동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이상 솔라드옥이었습니다.